안녕하세요. 지혜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은퇴.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이들에게 주어진 달콤한 휴식이자 그간의 노고를 보상받는 시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동포 시니어들에게 은퇴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면 노년에는 국가가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랜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안전망처럼 자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마주한 현실은 그 안전망이 생각보다 촘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해마다 무섭게 오르는 집세와 식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만 가는 병원비와 약값.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은 이런저런 생활비를 내고 나면 금세 바닥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이라고들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을 키워냈듯 많은 시니어분들이 난방 온도를 낮추고 에어컨 켜기를 망설이며 먹고 싶은 것 하나 마음 편히 사지 못하는 현실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 사회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진 것은 단지 매달의 연금뿐만이 아닙니다. 그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지탱해줄 또 다른 숨겨진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소셜연금이라는 기둥만으로는 위태로운 노년의 삶에 추가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한 당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이웃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욕 브루클린의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72세의 이정희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수십 년간 아닌 식당의 주방과 홀을 오가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은퇴 후 부부가 받는 소셜연금은 한 달에 약 $2,200. 하지만 이미 월세는 $1,500를 훌쩍 넘었고 남편의 당뇨 치료비와 본인의 고혈압 약값까지 감당하려니 매달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복지 상담을 통해 스냅이라는 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신청한 후 매달 $200의 식품비가 카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식비 걱정을 덜어주었고 아낀 돈으로 남편의 약을 제때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말합니다. 그 $200가 내 삶의 무너진 균형을 다시 맞춰주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박성호 어르신입니다. 68세인 그는 소셜연금을 받지만 아직 남은 주택담보대출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매달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은 그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전기세 걱정의 에어컨도 난방도 마음껏 틀지 못하고 더위와 추위를 온몸으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라이힙이라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고 매년 여름과 겨울 정부가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신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지긋지긋한 더위와 추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참는 게 당연했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홀로 사는 74세 김영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월 $1,500의 연금으로는
아파트 월세를 감당하기조차 벅찼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매일 밤을 지새우던 중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매달 $300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그녀는 아파트를 계속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 그것이 나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소셜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제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대표적인 세 가지 버팀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든든한 식사를 위한 식품 보조 프로그램, 스냅입니다. 과거 푸드스탬프라고 불렸던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전자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 카드로 신선한 채소, 과일, 고기 등 대부분의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구 전체 소득이 정부 기준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지출하는 의료비를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등 자격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 라이힙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전기, 가스, 난방유 등 에너지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여름과 겨울철에 정해진 금액이 에너지 회사로 직접 지급되어 요금 고지서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니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지원입니다. 셋째, 가장 큰 걱정거리인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서 운영하는 섹션 8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이 제도는 자격이 되는 가구가 소득의 약 30% 정도만 임대료로 내면 나머지 차액을 정부가 집주인에게 직접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각 주와 시정부에서는 시니어 전용 임대 아파트나 주택 수리 지원,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지원 제도는 모두 소득과 자산 조건만 충족한다면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격이 될까? 망설이기 전에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하고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그 문턱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기록을 꼼꼼히 챙기십시오. 특히 병원비나 약값으로 지출한 영수증은 소득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소득증명서, 최근 공과금 고지서 등을 미리 파일 하나에 정리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언어의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방 자금을 받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를 위해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코리안 인터프리터, 플리즈라고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시혜가 아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 센터나 복지관, 종교단체에는 이러한 신청 과정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소셜연금은 우리가 평생을 쌓아올린 은퇴 생활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만으로는 것엔 비바람을 모두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식품, 에너지, 주거 지원 프로그램들은 그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지붕을 튼튼하게 받쳐줄 또 다른 기둥들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낸 시민으로서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보를 찾고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더 안정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신이여,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